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현상과 실제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실제는 저 심층에 뭔가가 있다. 요동치는 물결, 이것은 현상이고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심층 원인이 저기에 존재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양 사상에서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실제와 현상을 구분하고 실제를 현상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실제에는 이 자연에 무슨 질서가 있다, 어떠한 법칙이 있다, 본질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제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논리학적인 사고, 또는 수학적,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살펴본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도 있었고 이런 책들에서도 미신과 광기를 제어하면서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조를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낭만주의 아래 이제 낭만주의 뿌리 같은 책에서는 이러한 실제론적 사고, 프랑스적인 것, 찬란한 것, 하나의 질서, 법칙, 우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흐름이 독일 문화에서 기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투자업계에서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이 서양 전통적인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배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입니다. 전체 투자자가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기업이 번 돈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빼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이 번 돈이다. 분석은 간단했습니다. 대출금이 없을 때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농장과 마찬가지로 10%였습니다. 비어있는 여러 매장을 임대하면 수익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건물의 평균 임대료가 제곱피트당 $70였는데도 최대 세입자가 내는 임차료는 약 $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9년 후 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 부동산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보유하기에 가장 유리한 종목은 추가 자본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55년 전에 집을 지었거나 샀다면 이후 추가 자본이 필요 없었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본질 가치가 있다. 어떤 투자 대상에는 본질 가치가 있고 그 본질 가치를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탁월한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모두 내재 가치가 대폭 증가했음. 현재 주가는 그 탁월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실제고 그 기업의 본질이고 시장 가격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환상인 것이죠.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시장 가격에 관해 숙고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를 평가하고 그것을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것. 나는 근본적으로 분석가다. 나는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는지 열심히 알아낸 다음에 공모 주식의 수로 나눈다. 그 다음에 주가와 비교를 하겠죠. 이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의 항상 옆에 붙어있는 파트너이죠. 가치 투자가 한물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가치 투자가 쉬워 보이기는 해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도 내재 가치는 도저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잡한 대형물로 BPS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차원이 낮은 대형물로 그 실제를 어림짐작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BPS는 이렇게 저평가되는 척도지만 찰리와 나는 내재가치 변동을 추적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믿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을 했다.
버쿠셔는 합리적 행동의 정당이다. 나는 공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노자를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공자가 좀 더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좀 더 모더니즘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반면에 노자는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투자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투자해야 하느냐에 집중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장기적인 수익이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입니다. 불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시간과 관계없는 불황에 대한 전형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었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했다. 이런 접근법은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시장과 경제의 움직임에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했다.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를 알게 됐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비슷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나는 100년 전의 시장과 중요한 국가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중하게 검증된 의사결정 원칙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실을 입력해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보편적 법칙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관관계를 기초로 한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실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상관관계는 현상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팀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엔지니어들이 기계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고난 특성이 있다. 그 특성들을 조합해서 팀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자연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에 대한 보편적 법칙과 현실에 대응하는 원칙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어떠한 실제가 있다. 그리고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원칙들을 세워나간다. 최초에 제가 보여드린 Build Your Machine이라는 게 레이 달리오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 세상을 기계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전통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이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에도 흐르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좀 더 기계론적이고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유사성이 차이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차이점 때문에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사성을 보지 못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밑에 참고를 보시면 얼마 전에 살펴본 낭만주의의 뿌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기치에 들어있던 원리들은 보편적 이성, 질서, 정의의 원리들이었으며 그런 것들은 낭만주의 운동과 통상 결부되곤 하는 독특성의 감각, 심원한 감정적 내성, 사물들의 차이에 관한 감각, 즉 유사성보다 차이성에 관한 감각과는 전혀 연결되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유사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낭만주의는 차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의 흐름에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이 실존주의나 인류학적인 느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칙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함께하면서 거기서 질적인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역학에 대한 매우 정제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번 장의 주요 목적은 각 사이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처한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한 원형, 아르케타입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는 투자 스타일이 서로 다르죠. 이 레이 달리오는 좀 더 매크로한 거시경제를 좀 더 보는 사람이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변수를 보기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전체 경제를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는 전형적인 탑다운 스타일이 레이 달리오고, 반면 워런 버핏은 거시경제를 예측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회사와 업종, 산업 분석까지만 해서 투자에 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농장에 관련된 레이 달리오와 워런 버핏이 각자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흥미로워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워런 버핏입니다. 농장 400에이커를 사들였습니다. 가격은 28만 달러였는데 굉장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이 농장의 옥수수 및 콩의 산출량과 운영 경비를 추산했습니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당시 이 농장에서 나오는 표준 수익이 약 10%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곡물 가격도 상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농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는 없었지만 이 투자가 손실 위험은 없고 수익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입니다. 경작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는지 파악하고 강우량이 경작지대의 생산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 분석, 그리고 기상 예측과 강우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옥수수와 콩의 생산량과 수확 시기에 대한 추정도 가능했다. 이 모든 것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아름다운 기계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실제에 주목하는 투자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실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감이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를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현상에 주목하는 이 서양사상의 어떤 흐름도 있습니다. 이 실증이라는 거죠. 흉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인과관계 개념은 시간적 선행성, 인접성, 그리고 필연적 연관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진척한다. 그런데 앞에 둘은 경험에 직접 근거하지만 필연적 연관의 개념은 경험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사례들의 반복, 즉 사건들의 항상적 결합이 전부이다. 말하자면 패턴 같은 거죠. 결국 실증주의는 경험만이 모든 지식 주장의 확실하고 정당한 기초라고 믿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 속의 필연성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칙이 표현한다고 상정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사건이나 객체의 연속적인 발생일 뿐, 논리적으로는 독립된 사건들의 항상적 결합 또는 경험적 사건들의 보편적 규칙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법칙은 세계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규칙성에 관한 진술이면 이 점에서 경험의 귀납적 일반화의 산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적인 것만 물려받은 투자자들은 가격만 보겠죠. 가격들의 패턴만 보고 그런 패턴이 발생할 확률들을 보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결과는 추적해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본 낭만주의의 뿌리 이 흐름에서 연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